안녕하세요. 긍휼사역부 봉사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와, 네.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예, 5번째 시간인데요. 네, 봉사자의 자기관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긍휼사역부, 네, 이웃을 섬기는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그와 같은 모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는데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또한 어떠한 모습으로 섬길 것인가, 참 중요한 주제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다 보면은 이러한 내용들을 좀 발견할 수가 있는데, 물론 내가 원해서 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마지못해서 누가 떠밀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하다 보면은 즐거움도 배가가 되고 기쁨도 배가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때로는 아픔도 생길 때도 있고 때로는 실망감이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그와 같은 경험들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의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사랑을 표현한다라고 했을 때 이와 같은 봉사활동을 실천한다는 그 과정 속에서는 자기 모습을 어떻게 관리를 해나갈 것인가, 이 부분을 상당히 많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또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이제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만났기 때문에 영적인 관리에 특별히 이렇게 좀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들이 있지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해하고 그리고 협력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그런 섬김 가운데서는 영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접근하는 것, 이거는 아주 기본인 것이죠. 예.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이 시간에는 그 내용을 다루기보다는 그 기본 위에 무엇을 좀 더 생각을 해볼까라고 했을 때 리더십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자로서 이렇게 함께 섬긴다라고 했을 때 어떤 리더십을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리더십을 가지고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와 같은 방향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봉사자의 자기관리와 관련해서 리더십에 대한 부분, 특별히 서번트 리더십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사자의 자기관리. 봉사자에게는 바로 나눔과 섬김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봉사 중에서도 긍휼 사역을 실천하는 그와 같은 봉사자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눔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섬김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가장 토양과도 같은, 일종의 지대와도 같은, 건물을 세워가는 하나의 토지와도 같은 그와 같은 영역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눔과 섬김의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러한 개념적으로 이 나눔과 섬김의 사랑의 개념을 좀 생각해 보면은, 좋아하는 어떤 대상에 대해 소중히 아끼고 정성을 다하며 그리고 관심을 갖고 베푸는 일을 하는 것을 나눔과 섬김의 사랑의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끼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정성을 다하는 마음들,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그 대상이 어떠한 것을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지, 이와 같은 부분들을 살피는 것이겠죠. 그리고 베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는 것, 그리고 그것을 그냥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기고, 그리고 그 행동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그와 같은 형태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이렇게 섬기는 그와 같은 사역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긍휼 사역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이 긍휼 사역부의
어떠한 가장 기본적인 토양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나눔과 섬김의 그런 리더십 또는 나눔과 섬김의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이제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접근을 하고 또한 섬기면서 나아가고 있는데요. 그것을 어떤 형태로 표현할 수 있을까? 이 사랑이라는 그 단어를 생각해 보면은 묵상을 하면은 상당히 큰 단어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랑이라는 것은 명사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은 또 누군가는 동사이다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랑은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가만히 있으면은 그것은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기 힘들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표현이 되는 그와 같은 형태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 나눔과 섬김의 사랑이라고 했을 때 어떤 모양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가? 7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7가지 중에는 첫 번째 바로 돌보는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나눔과 섬김, 즉 기빙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식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지식에 대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 상대방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알고자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상대방에 대해서 남들이 모르는 부분들까지도 또는 아주 세심하고 세밀한 부분들까지도 하나하나 알아가는 이와 같은 형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만드는 것, 즉 메이킹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내 마음과 그리고 내 관심과 그리고 어떠한 소중히 아끼고자 하는 그리고 정성 이와 같은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전에 없던 것도 이렇게 만들어서 뭔가 없던 것을 하나 준비해서 이렇게 이제 나누는 그와 같은 형태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사랑을 한다라고 하면은 무엇인가 이렇게 행동으로 활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어떠한 부분에서는 이제 존경, 높이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이것은 이런 단어로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존중에 대한 부분이죠.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있고 그리고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상당히 결핍된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어떤 관심과 어떤 감정과 의견 이와 같은 부분들을 존중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이죠. 어떤 측면에서는 참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조금 어려움을 느낄 수 있겠지만은 다가가기 힘든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실제로 이 사랑의 마음으로 접근한다라고 했을 때는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단 그 사람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그런 공감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사랑의 표현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6번째로는 이제 책임감에 대한 부분이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해에 대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이처럼 사랑의 모습은 7가지로 다양하게 표현이 될 수 있고 이것은 우리의 긍휼사역의 현장 안에서 상당히 다양한 그런 서비스를 통해서 그리고 다양한 어떤 섬김의 활동들을 통해서 그리고 계획을 통해서 의견 나눔을 통해서 상당히 이렇게 나타내 보여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자기 관리라고 했을 때 돌보는 활동 그리고 나눔과 섬김, 지식, 만드는 것 그리고 존경 그리고 책임감 그리고 이해 이와 같은 부분들을 매번 다 잘할 수는 없다는 거죠. 매번. 결국은 이것 또한 훈련이 필요한 것이고 이것 또한 서로 함께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겠는데요. 그러한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봉사자의 자기관리라고 했을 때 이러한 7가지 사랑의 실천이 실행된다라고 하면은 이것을 어떤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모아서 바로 리더십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즉 리더십을
개발하고 그리고 향상시키는 여러 가지 그런 활동과 교육, 과정들을 이렇게 경험해 가는 것. 이와 같은 부분들을 통해서 자기 관리가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부터는 리더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더십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리더십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리더십은 너무 다양하다. 그 말과 그 뜻이 너무 다양해서 이것을 하나로 이렇게 모으기가 힘들다. 그 뜻을 하나로 이렇게 정리하기가 힘들다라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은 리더십에 대한 개념상의 모호, 즉 리더십이라는 게 무엇인지 상당히 모호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복잡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리더십이란 게 뭔가라고 했을 때 뭔가 좀 두리뭉실하고 뭔가 개념들이 상당히 복잡하다라는 그런 느낌들을 갖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특성이 리더십에 대한 이해를 어렵게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리더십에 대한 수많은 정의가 있었지만은 아직도 일반성의 수준은 낮다라고 이렇게 일종의 이제 현황을 이렇게 이제 알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일반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도 다양하고 복잡한데 그것을 잘 정리해서 일반적으로 통용이 될 수 있는 하나의 개념으로 정리하는 그와 같은 수준은 상당히 낮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앞으로도 더 많은 논의와 그리고 많은 정리가 필요한 그와 같은 영역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 리더십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인정을 하는 그와 같은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2사람 이상의 성원들 가운데 상호작용 관계를 내포하는 하나의 집단 현상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즉 상호관계가 강조되는 부분이죠. 리더십이라는 것은 상호 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와 같은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나눔과 섬김의 그런 사랑의 실천, 7가지의 그와 같은 실천의 모습은 혼자서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상호 간에 있어서 이러한 사랑의 실천들을 해나가는데 서로 주고받는 그런 일종의 상호작용, 이러한 부분들이 리더십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2번째로는 리더십은 사람이 아닌 영향력의 행사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리더십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인데요. 이때 의도적인 영향력의 행사 방향은 리더에서 추종자의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이죠. 즉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리더십 그러면은 딱 자꾸 따라오세요. 막 이러 같은 것을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향력을 끼치는 것 또는 영향력을 가지고 어떠한 일이나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고 가는 그와 같은 부분들을 강조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번쯤 좀 돌아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리더십이라는 것은 일종의 영향력을 이렇게 행사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즉 사랑과 또는 나눔과 섬김 이와 같은 모습들이 어떤 형태로 전달이 되는가, 이것은 일종의 돌봄이라든지 만드는 거라든지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라든지 어떠한 나눔이라든지 이와 같은 어떤 사랑의 실천의 행동을 통해서 영향력이 전달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영향력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와 같은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것을 리더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개념 아래에 있어서는 우리 봉사자님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노숙인분들 또는 우리 어르신들 또는 우리 아동들 이와 같은 분들을 향해서 상당 부분 이렇게
사랑의 그런 섬김의 활동들을 통해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의 리더십의 형태로 그들을 대하는 이런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야기는 리더십의 결과는 목적 달성의 용어로 정리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목표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리더십이라는 것은 막연하게 섬기고 막연하게 나누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섬기는 활동, 나눔의 활동, 그리고 사랑의 활동을 통해서 실제로 무엇인가 정해놓은 그런 목표를 이루는 그와 같은 하나의 그런 목적을 가진 하나의 행동이다. 하나의 어떤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이라는 것이 딱 표현이 되는 그 현장에서는 목표가 달성되는 그와 같은 하나의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개념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리더십이라는 것은 주어진 상황 속에서 목표 달성을 위하여 개인 또는 집단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의식적인 행동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한 문장으로 딱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처럼 리더십의 개념은 상당히 모호하기는 하지만은 목표 달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일종의 영향을 끼치는 그와 같은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식적으로 개인과 집단의 활동 가운데서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리더십에 대해서 상당히 다양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번쯤 더 짚어볼 것은 리더십은 상당히 다양하고 복잡한 개념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리더십에 대해서 상당히 다양한 유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와서는 뭐 변혁적인 리더십 또는 서번트 리더십, 이제 곧 다루겠지만요. 그리고 카리스마적인 리더십, 뭐 이와 같은 다양한 리더십의 유형들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떤 조직에 있어서 힘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이끌고 가는 그와 같은 형태의 리더십을 얘기도 하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그 어떠한 조직에서 리더의 위치에 있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이렇게 따르는 사람들의 그와 같은 리더십, 이것을 이제 팔로우십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러한 팔로우십도 하나의 리더십의 형태다라고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리더십의 그런 개념들을 이렇게 종합해 볼 때 특별히 우리 나눔과 섬김, 그리고 우리 긍휼 사역과 관련된 리더십으로 우리가 좀 더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 그 개념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서번트 리더십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서번트 리더십이란 게 무엇인가라고 할 때, 여기 보시면은 그린 리프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타인을 위한 봉사에 초점을 둔다. 타인을 위한 봉사에 초점을 두며 종업원이나 고객, 그리고 커뮤니티를 우선으로 여긴다. 그리고 그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헌신하는 일종의 리더십을 서번트 리더십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예시를 들고 있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어느 한 그룹이 이제 모였습니다. 이 그룹이 모인 이유는 여행을 가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여행을 가기 위해서 한 그룹이 이렇게 모였는데, 그 그룹에서 여행을 이렇게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한 달간 이렇게 여행을 떠났는데, 그 여행이 아주 편안했습니다. 편안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여행 중에 있어서 한 사람이 일정도 짜고, 그리고 모든 어떤 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세심한 부분들까지도 준비하고 안내하고, 그리고 미리미리 이렇게 이끌고 가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경 쓰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고 어떤 어려움을
이렇게 느끼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여행을 원활하게 했던 그와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행이 이제 다 끝날 때쯤에 무슨 일이 좀 생겨가지고 그렇게 섬겼던 사람, 참 나누고 섬기고 준비하고 남모르게 이렇게 섬겼던 그 사람이 그만 그 그룹에서 빠져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 남은 일정이 이렇게 이제 진행되는 가운데 있어서 남은 사람들은 너무나도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행이 끝날 때까지는 상당히 불편한 가운데 결국 마무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경험을 한 것이죠. 근데 이 빠졌던 이 사람은 이제 고향에 이제 돌아가서 이제 본인의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남아있는 그 여행 그 그룹 가운데 한 명이 이제 이 사람을 찾으러 이렇게 간 것입니다. 아주 조용하게 그 그룹 안에서 막 있는 듯 없는 듯 이렇게 이제 지내왔던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좀 보잘것없고 그리고 뭔가 어디에 이제 이렇게 서비스 요원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뭐 그 정도로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그 하나의 이제 교단에 상당히 이제 높은 지위를 가진 일종의 대표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적인 그와 같은 교단에 있어서 대표자로서 아주 존경을 받는 그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을 때 이 사람을 만났던 그 여행자 그룹 안에 있는 다른 사람이 그 한 사람이 상당히 많이 놀랬던 그와 같은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에 초점을 두면서 자신을 온전히 섬기고자 하고 온전히 헌신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모습, 이러한 부분들이 서번트 리더십의 영역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대우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대접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심스라는 사람은 이 서번트 리더십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구성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는 것, 그리고 그들의 창조적인 역량을 일깨워주는 리더를 서번트 리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본인의 어떤 리더자로서의 리더의 그런 성장을 얘기하기보다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한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의 가치냐, 누구의 존엄성이냐면은 바로 구성원들, 자기가 아닌 바로 다른 구성원들의 그런 존엄성과 그리고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가치, 역량 이런 것들을 일깨워주고 그것들을 키워주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헤이 패치라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성원 및 조직과 사회의 가치적인 측면에 주목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리더는 신뢰와 양육 그리고 공감대가 존재하는 지원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서번트 리더십의 한 영역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즉 서번트 리더십을 가진 리더는 그와 같은 봉사자는 무엇을 하냐면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신경을 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우리의 그런 사역 가운데 어떻게 이제 적용할 수 있냐면은 만약에 우리가 이제 희망드림 팀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름을 좀 바꾸었는데요. 노숙인 돌봄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노숙인 분들이 그 선생님들이 이렇게 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그들을 양육하고 또한 그들과 공감대를 가질 수 있고 그들이 어떠한 일상의 삶이라든지 삶의 그런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마련해 가고자 하는 조금씩 마련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노력들, 이것이 바로 서번트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와 같은 형태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이렇게 목욕탕처럼 이렇게 샤워 시설을 이렇게 좀 마련해 놓기도 하는 그와 같은 노력들도 어떻게 보면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하나의 노력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이 변화하고 그리고 자기 성장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어떤 장을 만들어
가는 것, 이것 또한 서번트 리더십의 어떤 하나의 발현이다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이제 서번트 리더십이 우리가 섬기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영역 가운데에 있어서 뭐 다문화 학생들을, 그리고 청소년 공부방이라든지, 그리고 사랑의 장바구니, 그리고 섬김의 쌀, 그리고 희망드림,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그와 같은 영역들 가운데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 필요할지, 이런 것을 함께 고민하며 접근하는 것 또한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서번트 리더십이 갖는 10가지 특성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서번트 리더십을 이렇게 표현하고, 그리고 발현시키고, 개발하고, 그리고 자기 관리의 하나의 방향성들, 그리고 영역으로 이렇게 좀 삼고자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10가지 정도를 우리는 신경 쓸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 모든 것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그런 관리 가운데서 말씀과 기도의 삶, 그리고 예배와, 그리고 우리의 거룩한 그와 같은 실천, 말씀의 실천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좀 더 신경 써야 될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 그리고 일상생활 가운데 있어서 섬김의 그런 기술적인 내용들은 과연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좀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경청인 것이죠. 자, 경청은 서번트 리더라는 것은 구성원에게 질문하고 대화함으로써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필요에 따른 도움을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경청은 바로 서비스를 받는 그와 같은 수혜 대상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질문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일종의 조사 활동으로도 표현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조사하고, 그리고 그 조사 과정 속에서 확인이 되는 그들의 필요한 부분들을 듣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도움을 이렇게 준비해서 드리는 이러한 형태가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성원에 대한 존중과, 그리고 수용적인 태도로 이해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경청의 영역에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그리고 또한 자기 관리에 해당되는 그런 영역으로는 공감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 공감에 대한 부분들은 다른 사람의 정서적인 상태나 조건을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촉발된 그와 부합하는 정서적인 상태다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이 공감이란 것은 역지사지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해하고 판단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나의 선입견과 나의 입장과 나의 가치관을 최대한 줄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개입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가치관과 다른 사람의 입장과 다른 사람의 논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의견, 그 사람의 아픔, 그 사람의 이야기, 이런 부분들을 듣고 이해하고자 하는 것, 이것을 공감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의 입장이나 상황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면 이거는 공감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죠. 하지만 공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 입장보다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긍휼 사역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분의 입장, 상대방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생각하는 이와 같은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치유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치유는 구성원들을 이끌어가면서 보살펴 주어야 할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살피는 것, 이것을 치유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어떤 조직에 대한 이야기가 더 강조될 수 있겠습니다. 이 조직 내에서 다루어야 되는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들 가운데 함께 섬기고 있는 동역자들, 함께 섬기고 있는 봉사자들의 그런 개인적인 상황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한 함께 이 긍휼 사역에 참여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또한
불편함이 있는지 여부 이런 부분들도 함께 돌보고 기도하고 협력하고 격려하는 이와 같은 형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 우리가 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가 봉사자들로만 구성된 그런 조직만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보다도 우리의 조직이 수혜자들도 서비스를 제공받는 그와 같은 사람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같이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그들의 그런 모습들, 그들이 이 서비스 현장에 오지 못하는 그리고 참여하지 못하는 그 같은 이유나 그러한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했을 때는 실제로 수혜 대상자들, 서비스 대상자들이죠. 그분들에게 있어서 그분들이 꼭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듣는 그 같은 경청과 더불어서 그들의 그 어떤 삶의 다양한 영역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태도들 이런 부분들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살펴볼 만한 서번트 리더십의 요소들, 어떤 특성, 즉 우리의 그런 자기 관리가 필요한 영역으로는 인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인지에 대한 부분은 그 개념적으로는 바로 더 잘 아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주변 환경에 대해 더 잘 아는 것을 인지도가 높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바로 어떤 상황에서나 영향을 이렇게 주는 요소들 그리고 전체적인 상황을 잘 파악하는 그와 같은 기술, 그와 같은 능력, 일종의 통찰력과도 같은 그와 같은 기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즉 상대방에 대해서 통찰력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그리고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남들이 보지 못한 것들까지도 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의 기술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영역으로는 바로 설득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설득은 권위나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기보다는 대화나 또한 설득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존중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실제로 설득의 그와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그러한 영역으로 발전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단에 대해서는 바로 이 대화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존중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그와 같은 접근을 핵심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서번트 리더십의 특성으로는 바로 비전을 제시한다라는 점인데요. 비전을 제시해서 앞으로의 어떤 청사진, 어떤 앞으로의 나아가야 될 방향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비전을 제시한다라는 측면 상당히 중요한 영역이죠. 그런데 뜬구름 잡는 식의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와 연결시키는 그와 같은 하나의 구체성을 가진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또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서번트 리더십의 특성으로는 바로 통찰력이 있는데요. 이 통찰력은 과거의 경험 유형을 미래에 투사하는 그와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랬더니 이것을 좀 봤을 때 앞으로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하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무턱대고 그냥 과거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럴 것이야 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적용하는 그런 차원이라기보다는 어떤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분석이 일단은 선행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것이 과거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그런 지혜로운 측면들을 좀 잘 적용을 해서 앞으로의 결과들을 예측해가는 그와 같은 능력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서번트 리더십을 가졌다라고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이것은 그냥 나누고 섬기고 막 한다기보다는 앞으로의 벌어질 어떤 상황들에 대한
어떤 예측, 이것을 가지고 미리 준비하는, 그리고 미리 대비하는 그와 같은 하나의 모습으로 접근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8번째 특성으로는 청지기 의식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 청지기 의식은 이제 어떠한 특성을 이야기하냐면 바로 이 책임감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신의 언행이 구성원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마디를 하더라도 책임감 있게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 의사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책임을 지는 그와 같은 태도로 이렇게 접근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나눔과 섬김의 그런 사역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조직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그리고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이제 진행되는 그런 같은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우리가 하나 내놓는 그와 같은 제안들, 어떤 해석들, 어떤 의견, 이 모든 것들이 실질적으로 책임감 있는 태도로 접근해 가는 것, 이러한 태도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9번째로는 이제 구성원의 성장을 이야기하는데요. 구성원들에게 적절한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구성원들이 스스로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이와 같은 하나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휼 사역을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과 지금 가지고 있는 역량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서비스 대상자들을 섬기는 그와 같은 부분도 있지만은, 우리 서비스 대상자들이 요구하고 또한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우리의 역량 바깥에 있는 내용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못하겠어요 라고 이렇게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은 보다 좀 더 준비하고, 그리고 좀 더 이렇게 역량을 키워서 이렇게 접근해가는 보다 전문화된 그런 서비스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도 서번트 리더십의 한 부분이다라고 우리는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10번째 특성으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공동체성을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요. 공동체를 이렇게 형성해 간다라는 그와 같은 개념을 강조하게 되는데, 바로 서로 존중하는 것, 그리고 서로 간의 활발한 의사소통과 협력을 장려하는 이와 같은 부분을 통해서 공동체 의식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 긍휼사역부 안에서의 어떤 한 팀워크 같은 부분들이 개발되고 그리고 발전할 수 있는 그 같은 일종의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서번트 리더십을 이제 기초로 한 10가지 그런 항목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요, 서번트 리더, 우리 봉사자들 여러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어떠했는가? 바로 경청하고, 그리고 공감대를 가지고, 그리고 고쳐나가고, 깨달으려 노력해야 하고, 그리고 설득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의 능력 개발을 통해서 위대한 꿈을 실현한다고 하는 개념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 그리고 성견지명을 가지고 청지기 의식을 발휘하면서, 그리고 사람이 성장하도록 몰입하고 공동체 의식을 구축하는 이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온갖 좋은 말들은 다 집어넣은 것 같아요. 예, 온갖 좋은 말들을 다 집어넣었지만은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서 적시적소에 이렇게 딱 표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관리하고, 그리고 노력하고 함께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번트 리더십을 중심으로 한 나눔과 섬김의 그런 실천의 모습들은 서로를 존중하는 것, 그리고 봉사, 그리고 정의와 정지, 그리고 공동체 윤리에 대한 이런 큰 5가지 어떠한 기본 원칙의 그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내용들은 다 말씀 안에서,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말씀을 실천하는 가운데 우리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하지만은 우리의 긍휼사역부의 여러 가지 그런 실천 현장을 통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경청하는 것, 공감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 10가지의 그 항목들을 훈련시켜 가고 그리고 개발을 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앞으로의 그런 여정에 포함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5주간에 걸쳐서 다양한 주제로 이 긍휼사역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나누었는데요. 자, 우리 봉사자님들 어떠셨습니까? 좀 길었습니까? 사실은 이것도 많이 줄인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이와 같은 아주 거대한 우리의 어떤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우리 자신도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협력하고 노력하고 또한 우리 스스로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자꾸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그런 섬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주제로 교회의 긍휼사역을 살펴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현재 모습들 그리고 앞으로의 모습들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게 하시니 또한 구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을 잘 사용을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데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봉사자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고 가정에나 생업에나 하나님 평강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